안녕하세요. 모터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GSA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해당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캔 통신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캔 통신이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 캔 통신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캔 통신이란 컨트롤 에리아 네트워크의 약자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차량을 예를 들자면 차량 내에서 호스트 컴퓨터 없이 장치들끼리의 통신을 하기 위해 설계된 표준 통신 규격입니다. 최근 차량 외에도 산업용 자동화기기, 의료용 장비까지 캔 통신을 활용하여 사용 중입니다. 그렇다면 캔 통신은 이전 통신 방식들에 비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 멀티 마스터 방식의 통신. 통신 버스를 공유하고 있는 캔 컨트롤러들이 모두 마스터 역할을 하여 언제든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 노이즈의 강화. 투 와이어 시스템으로 캔 하이, 캔 로우를 이용한 전이차를 이용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생기더라도 전이차만 유지된다면 문제 없기 때문에 정기적 노이즈에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 배치가 가능합니다. 캔 통신은 기본적으로 노드의 주소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 기반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디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어 우선순위 배치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고속 및 원거리 통신 가능. 40m 이하에서 1Mbps까지 통신이 가능하고 최대 1000m 원거리 통신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두 개의 선으로 여러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어서 시스템이 간단합니다. 캔 하이, 캔 로우 두 가지 선으로 쉽게 연결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간단합니다. 단점으로는 방금 다섯 가지 장점 중 다섯 번째였던 두 개의 선을 여러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어 시스템이 간단하다고 안내드렸는데요. 이 말인즉슨 두 개의 선 중 하나라도 단선이 된다면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캔 통신을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MCU를 통해 캔 통신을 구현하려면 캔 컨트롤러와 캔 트랜시버가 필요합니다. 캔 컨트롤러는 내부 버퍼를 가지며 ID 기반으로 유효한 데이터인지 파악한 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캔 트랜시버는 전달되는 데이터를 전개적 신호로 변환을 해줍니다. 캔 컨트롤러는 MCU에 내장된 경우가 많으며 트랜시버는 보통 별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투 와이어 시스템이 캔 하이, 캔 로우로 연결할 때 전체 신호선 양끝에는 125매 두 개의 종단 저항을 배치해야 합니다. 총 두 개를 배치하는 이유는 신호선을 길게 만들 경우 종단 저항이 없는 곳에서 반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캔 컨트롤러와 캔 트랜시버 중에는 125옴 저항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 같은 경우 다른 한쪽에만 125옴 저항을 하나만 연결하면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캔 통신의 메시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캔 통신 시 기본적으로 열선 비트로 시작되며 비트에는 전이차가 일정 이상일 경우 우선 비트인 0, 전이차가 없으면 열선 비트인 1로 구성이 됩니다. 메시지에는 총 4가지 메시지가 존재하는데 각각 어떤 메시지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을 하는 데 쓰이는 프레임입니다. 두 번째, 리모트 프레임. 데이터 송신을 요청하는 프레임입니다. 세 번째, 에러 프레임. 에러 감지 시 시스템에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오버로드 프레임. 동기화 목적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네 가지 메시지 중 기본적인 데이터 메시지인 데이터 프레임의 메시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SOF, 스타트 오브 프레임의 약자로 메시지의 처음을 지시하고 모든 노드를 동기화해 줍니다. 두 번째, 중재 필드. 이 영역은 여러 개의 노드들이 메시지 전송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노드 간의 충돌을 조정해 줍니다. 세 번째, 제어 필드. 메시지 속의 데이터의 길이를 정해 줍니다. 네 번째, 데이터 필드. 보내는 메시지, 즉 데이터를 적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CRC 필드. 메시지 상에 오류가 있는지 검사하는 영역입니다. 여섯 번째, ACK 필드. 메시지가 수신되면 버스상에서 계속 전송을 시켜줍니다. 일곱 번째, EOF. 엔드 오브 프레임 약자로 메시지의 끝을 알립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부분은 중재 필드, 제어 필드, 데이터 필드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모드 버스를 사용하기 위해 메시지 ID, 즉 중재 필드를 통해 노드별로 아이디를 정해줄 수 있고 그로 인해 노드끼리의 충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지정하게 될 때 우선순위를 두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DLC, 중재 필드를 통해 뒤에 붙을 데이터의 길이를 지정해주고
세 번째, 데이터 필드에는 각 데이터들에 맞는 원하는 데이터 값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고 전송을 하게 되면 보냈던 데이터대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캔통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캔통신을 이용하여 GSA80을 구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터뱅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